시장님, 본 의원이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정 질의 요지서를 이제 집행부로 제출한 뒤에 좀 몇몇 부서장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 과정에 시정 질의를 하면 안 되냐, 하지만 안 되냐, 추후하면 안 되냐 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시장님이 혹시 직접 지시를 내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어보세요, 당사자들한테. 내가 왜 지시합니까? 나 네. 시정 질문 답변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네. 답변하면서 네. 우리 시가 열심히 일 잘한 거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분들 다 나와서 시정 질문 하루 왼종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답변. 우리 저 공직자들도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이상 의원님 오늘 제가 보고 받아 보니까 시장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세요. 예, 나 할 말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님 보니까 이 사전 답변이 시정 질문에 대한 사전 답변서가 용인시 의회 회의 규칙 72조 2에 의거해서 시장은 질문 시간 24시간까지 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 배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본 의원이 이제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수정본이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 답변은요, 나도 오늘 아침에 와서 나 답변서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아마 사전으로 준비한 답변서를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네. 질문 내용이 제가 얼핏 보니까 질문 내용도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하실 때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내가 자세히 답변 드릴 거고 내가 잘 좀 부족한 거는 우리 실국장이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답변서 보지도 않습니다. 네. 네. 그러세요, 시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답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네,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현동 보행자 구조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7월 상현이동 주민 간담회에서 시장께서는 상현이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의 보도블록 파손 구간뿐만 아니라 일반인은 물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어르신의 불편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도 정비를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정비 약속하셨습니다. 네. 예, 곳곳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 네, 정비도. 하고 예, 학교 앞에도 많이 했고요. 정말 전국에 저만큼 열심히 하는 시장 군수 있으면 한번 같이 토론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이제 또 제약이 있고 또 위치의 구조상 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 의원님이 방문하신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네. 네. 보시다시피 인도 정비의 네. 우선순위를 그렇습니다. 두고 예. 예. 근데 한국전력에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의원님도 시장 그건 방문하셨죠. 좀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네. 그 보고를 네. 어제 받은 겁니다. 어제. 어제 받으셨어요? 네. 그 의원님 가셨다는 보고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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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페이지를 띄워주시고요. 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현동이랑 성복동 일대의 보행자 도로가 이제 변압기, 배전함 등에게 심각한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특히 전선 지중화 사업 이후에 설치된 지상기기들은 인도를 점유하면서 보행자의 차도로 내려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분전함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며 화재 위험성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인도 폭이 최소 몇 미터 확보돼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거는 뭐 기존에 돼 있는 그 몇 미터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네네네. 그럼 시장님 그러면 제가 직전에 예. 잠깐만요. 아니요, 구청장 이따 들어오세요. 초등학교 앞에 지금 나오시 제가 이따 따로 질문 드릴게요. 초등학교 앞에 제가 지난해 방문해서도 이 앞에 좀 철조가 튀어나온 곳, 네. 그거 제거하라고 해서 제거가 됐고 네. 수지 성복동에 우리 터널 개통된 곳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신봉동 쪽에서 성복동으로 이제 우회전을 하다 보면 그거 이미 다 저기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 제가 출근하다가 그 한전 배전판이 좀 이쪽으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통행이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차량 이동에 그 차량을 더 원활하게 우회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깎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전을 해서 다른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건 하는 건데 모든 걸 제가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뭐 좋은 말씀 주시면 할 수 있는 건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답변을 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답변을 시간 좀 충분할 것 부탁드립니다. 같아요. 네. 시간 충분합니까? 아니 제 답변은 카운팅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도로폭 최소 그 몇 미터인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은 이제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원활히 교행할 수 있도록 순수 이동폭은 최소 1.5m 이상 확보돼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현동이나 이제 성복동 같은 경우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네. 여전히 인도폭이 좁아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 결과 보행자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하유지를 통해서 통행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요. 이에 따른 이제 사고의 위험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답변서에 보니까 시장님 한전에 이설을 요청한 지 이제 2년 동안 2년 가까이 요청을 하셨는데요. 예. 근데 해당 시설이 불법 점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제가 추후에 구청장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럼 제가 이제 보행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시장님도 이제 상현 이동에서 이제 그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주민분들이 통행할 수 있게 안전을 확보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의지는 변함이 아직 없으신 거죠? 제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학생들 통학 안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하신 것은 좀 더 확인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볼 거고 사진상으로는 지금 차도도 있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거 개선하는 예산은 뭐 추경 편성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좀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연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은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따로 질의 드릴 테니까 지금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다음은 죽전 물류센터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 자료 나온 거 혹시 시장님 알고 예. 계신가요? 제가 네. 어제 그 내용을 어제 알았습니다. 뭐 그걸 네. 판다고 한다는 걸.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매각 관련된 보도 자료가 나와서 물류센터 운영이 임박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예. 시장님께서는 바로 직전에 죽전 관련해서 채석장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네. 같이 다 하셨으니까요. 네. 지역 국회의원과 우리 용인시와 다 합심해서 막은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추후에도 이런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유해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대응하면 좋겠다는 이 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도 추후에도 이렇게 네, 같이 해결해 보기를 지금 네. 고기동 실버타운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경남 아너스빌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시장님,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만. 아니 제 답변 카운팅이 안 돼요. 네. 그래도 제가 아니 저도 답변을 좀 해야지. 뭐 제가 이왕 질문 주셨는데 예, 하세요. 그거는 저기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답변을 아주 길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예를 든 거지.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하면서 시간이 가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 네. 이렇게 시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채석장 문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는데요. 예, 죽전 물류센터 문제도 본 의원이 수차례 시정질을 했음에도 좀 용인시가 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죠? 아니, 저 한번 제 답변 좀 들어보세요. 아니,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게 팔렸어요. 2022년에. 그 사람이, 지금 팔겠다는 사람이 죄송한데 잠깐만. 아니. 시장이 답변하는데 왜 카운터가 되고 있어요? 카운팅이 나도 되죠. 네. 죄송합니다. 네. 내가 시장 취임하기 전에 그게 지금 팔겠다는 사람이 샀어요. 기관이죠. 뭐 법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그 사유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팔겠다고 내놓은 상황이니까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 죽전 시민들의 마음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물류시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매입을 하겠다는 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시가 검토를 할 거고, 나중에 우리 저 행정과장이 뭐 보충 답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 말에도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 연구를 하던 차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다음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시장 공약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좀 공약이고.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네, 시장님 후보 시절에 언론 보도 내셨습니다. 물류창고랑 데이터 센터에서 입장 표명하셨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죽전 물류센터 부지를 향후의 부지 매입과 용도 변경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설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당장 시와 주민, 사업자가 함께 협의 채널을 만들어 시민들이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위의 내용대로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저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물류센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의 이야기에 내가 동감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시장 취임하기 전에 이번에 팔겠다는 쪽에서 이미 저 물류센터를 매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22년 7월 1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 얼마 전에 매입한 사람이 그걸 팔겠다고 내놓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는 물류센터 안 된다고 그래서 어디죠? 국방이었나요? 그 결국은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물류센터 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이제 매각을 하겠다고 내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 시는 지금 예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 이분이 팔겠다고 한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었던 거고, 그러면 물류센터밖에 하기 어려울 테니 이제 매입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거고, 우리 저 임병환 과장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쯤 검토를 다 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런 단계에 다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불러서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제게도 자료를 준 게 있는데 제 공약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가겠다는 생각은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국면이 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시장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겠죠? 네,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죽전 주민의 우려를 생각한다면 이 최선책을 고려하셔갖고 지역편에 적극 해결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뭐 노력을 할 거고요. 연구를 또 지혜를 모아야 될 거고, 제 공약은 제가 잘 알고 있고, 네. 말 나온 김에 공약하지 않은 것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시장님 공약하지 않은 게 엄청 많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22년 제268회 정례회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시정 질의를 할 때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왜 공약을 못 지켰냐고 얘기하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나는 그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공약을 거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 지금 진행되는 상황까지 하면 93%, 4% 되는데요. 공약을 하고 나서 시장 취임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임기 말쯤 제가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사과할 생각이에요. 네. 쿨하게 한번 저처럼 사과 안 있으신 하시는 시장들도 많았는데 네. 저는 사과를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님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 공약하지 않은 것들, 뭐 지난해 11월에 25년 규제 수변구역 113만 평 해제 시장님 공약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드려서 이런 걸 답변해 주세요. 평가도 해주세요. 네, 네. 해주시란 말이에요. 네. 우리 시의 공직자들 예. 박봉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 좀 잘하시는 거 좀 우리 시의에서 칭찬할 때 칭찬 좀 해주시라고 제가 지난해 연말에 의회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는데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견제 좋습니다. 그러나 또 균형의 감각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 근데 제 답변하는데 한숨 쉬시고 하면 이거 A에 어긋나는 제가 겁니다. 질문 드리는 거에 답변을 해주셔야 아니, 제 답변 시간 따로 있고 질문 시간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주시면 아니, 내가 지금 이상우 의원이 질문할 때 내가 한숨 쉽니까? 시장님 너무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이제 질문하시고 그 위에 답변은 시장의 자유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 시장의 언론을 지금 맡겼다는 겁니까? 아니 근데 지금 다른 지역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시장의 언론을 왜 막으려고 합니까? 그리고요, 네. 한숨을 쉬고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내가 한숨 쉽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근데 저도 이제 질문 이게 있는데 계속 지금 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아니, 지금 이상우 의원 질문 시간 충분합니다. 이상우 의원 질문 시간 따로 카운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제가 오늘 지금 아이템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상우 의원이 질문 시간 모자라면 우리 의장님이 10분 더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네. 지금 이거 카운터 23분 남은 게 제 질문 시간 카운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게 여기 나오는 전체 40분인데 우리 의원님 20분 질문하고 저 20분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카운팅이 되고 있는 거로 저 알고 있어요. 네, 시장님,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인사, 조직, 예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인사의 원칙과 공정성을 최선적으로 고려하시죠? 여러 가지 고려를 하죠. 네, 그걸 포함해서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1월 2일 날 시무식을 하면서 아마 곧 인사가 있을 테니까 우리 직원들께 그랬습니다. 정말 제일 힘든 게 인사입니다. 인사는 100점짜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인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우리 공직자들은 저를 질책을 해 주십시오.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인시 1월 정기 인사가 주민단체장 눈치보기 인사 논란으로 공직사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 내부 소통망에는 비판이 쇄도하였고요. 비판한 글이 소통망에서 삭제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시장님, 이번 인사 과정에서 이 언론 보도의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 내용을 지금 처음 봅니다. 예, 네, 처음 보는데 나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언론은 얼마든지 취재를 해서 자유롭게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 과정에서 시장이 우리 많은 팀장들도 있고 그 아래 이제 승진자들도 있고 이걸 다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요 간부 이상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간부 위주의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내 자리에 앉아 보세요. 그 얼마나 많은 그 분들을 인사를 해야 되는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과 직원들이 인사 앞두고 거의 이 심야까지 일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건 간부 중심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사관리과의 그 판단이나 우리 기획조정실 판단, 또 우리 부시장님 두 분께도 여쭤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판단도 존중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럼 혹시 용인시에서 직렬 중에 제2직렬이 어떤 직렬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숫자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제일 많고, 네. 그다음 토목인지 사회복지직이더라고요. 사회복지, 네. 사회복지는 제가 지금 사회복지국장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드리고 답변을 좀. 아니, 사회복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적체가 많이 돼 있는 거 알고, 네. 사회복지는 제 임기 때 국장 한번 내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시장님. 작년 용인시 본청 사회복지직 하위직렬 승진자 수가 0명이었는데 이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준 인력을 작년에 행안부 장관, 차관 수없이 이야기해서 38명을 늘렸습니다. 그 취임하고 15명 늘리고 2024년은 3명밖에 못 늘렸는데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늘린 거는 우리 지금 인사 적체가 심하고 누구나 승진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승진이 사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시장이 나름대로 기준 인력, 기준 인건비 올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언론 보도도 많이 났어요. 내가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내가 장관한테 편지 쓴 것도 많고 전화 통화한 것도 많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구급 군속 승진이 5년 6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절반 정도로 좀 2년 6개월 정도로 단축해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기준 인력 38명을 늘려서 또 추가로 좀 더 늘려가지고 이 조직 개편을 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면 9급에서 8급 승진자가 시에 지금 원안대로라면 쉬운 4명이 승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답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 시간은 따로 카운팅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잠깐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시간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시정 질문 시간은 회의 규칙에 따라서 일문 일답의 경우에 각각 카운팅 하는 게 아니라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이 요청하실 시에는 10분을 더 추가 시간을 드립니다. 네, 이상우 의원 계속. 지금 질문하신 취지는 뭡니까? 시장의 답변을 상세히 자세히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요 10분 더 요청하세요. 나중에 마감이 되면. 네. 제가 또 그리고 이 다음에 시의회에서 시정 질문 하고 싶으면 한 분이 여러 차례 하세요. 그게 가능한지 몰라도. 예, 저도 충분히 답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을. 알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아까 간부 위주의 이제 인사를 하신다고 시장님께서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뭐 모든 분들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그래서 시장님 혹시 6급 이하, 6, 7, 8, 9급들 직원들과 승진 및 조직 개선에 대해서 혹시 직접 소통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가 끝나면 식사라도 하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익명의 소통방에 올라온 글들도 특히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거는 보고하도록 해서 듣고 있고, MZ세대 우리 공직자들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행정안전부가 사기 진작책 만들었을 때 제가 장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럴지 몰라도 우리 용인에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우리 용인이 요구하는 걸 제가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행안부 장관에게 예, 네, 보내드릴게요. 편지 보낸 거 보도도 많이 났어요. 행안부 장관은 지금 탄핵당하지 않았나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뭐 지금 그분이 장관직 물러난 게 작년 12월이에요. 그 전에 다 저기 한 거고 기준 인력, 기준 인건비는 그분 물러나기 전에 다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네. 시장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직 승진자가 10명이라는 결과가 나와갖고 이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시장님 지난해 6월 조직 개편 때 2국 다과를 징설하였는데 이제 좀 상위 직렬이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됐는데요. 이제 팀장이야 6, 7, 8, 9급들에 대한 직원들은 소홀히 다뤄졌다는 내용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 조직 개편에서 팀장이야 6, 7, 8, 9급 직원들의 중심의 인사와 근무 환경이 개선되기를 좀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하다 보면 제 답변 조금 쉽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편가르기를 전혀 생각한 적이 없고 상위 직렬에 있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국이 신설이 돼야 하위 직렬의 기회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작년에 12개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국 작년에 4과였나요? 5과였나요? 사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팀은 12개 팀이 신설이 됐고, 이번에는 2국 4과 18개 팀인가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능한 한 좀, 6급 이하 좀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계획된 걸로 보면 가장 많이 승진하는 직렬이 9급에서 8급입니다. 쉬운 4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요거는 혹시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네.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는 각 동별로 2개의 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행정직, 복지직 2개 팀으로. 네. 네. 근데 고양시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특례시로서 각 동마다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다 좀 촘촘한 생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용인시도 각 구별로 좀 인구가 많은 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이 3개 팀 운영 체제를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직 개편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의향이 있으신지 혹시 그걸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요. 고향이 이제 우리보다 과거에 인구가 많았잖아요. 시도 먼저 되고, 그래서 지금도 기준 인력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성남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인구가 93만밖에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기준 인건비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제약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주신 말씀은 잘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검토를 하셔갖고 이제 최전선에서 이제 주민들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에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좀 검토하셔서 다음에 반영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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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장님 혹시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용인시가 초과를 하고 있죠? 초과를 네.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민선 7기 때 많이 이제 인력 보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전 정부 때는 일자리 창출 언론 보도도 많이 났지만 공무원 숫자 늘리는 쪽에 중점을 뒀던 측면이 있고 현 정부는 인력 동결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페널티를 매겨오다가 이제 그 중단된 걸 페널티를 좀 매기겠다. 우리 용인이 제가 장관한테 들은 건 전국에 4번째로 초과 인원이 많다. 이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맞는 건 불가피하다. 다만 좀 최소화하겠다. 대신 기준 인력은 많이 올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지난해 아마 가을쯤 장관이 제게 이야기를 했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처음에 30명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이 작년 10월쯤. 그래서 나한테 대폭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30명은 대폭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38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기준 인건비는 142억이 늘어났는데 내가 취임한 2023년에 늘렸고 2024년 늘렸는데 2년 합친 게 112억인가 118억인가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이번에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 시장님, 기준인건비가 초과해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2025년도 행안부로부터 71억의 페널티를 받으셨는데요. 네. 네. 이번에 페널티를 각오를 하고 좀 더 잠깐만요. 네, 제가 페널티 각오하고 좀 더 늘릴 네. 생각입니다. 네. 용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통 교부세에서 71억을 삭감되고요. 그럼 71억 못 받는 셈인데요. 네. 본인이 집행부로부터 자료 대출을 받은 거에 따르면 이대로 되다간 27년도에는 277억의 페널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시장님 PPT를 좀 봐주십시오. 2025년도에 학교 냉난방비 교체 등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40개 학교가 지원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14개 학교가 우선 배정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처인구 남곡초등학교 외 10개 학교, 기흥구 어정초등학교 외 8개 학교, 수지구 대지고등학교 외 5개 학교, 총 26개 학교가 25년도 본 예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배제된 26개의 학교에 용인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살펴보니 53억이었고요. 더하여서 올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편성된 25억의 용인 와이페이가 예산이 하루 만에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페이는 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지역 화폐로 경제 활성에 활력을 불어넣는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를 비교하면은 용인시가 이 와이페이 예산 규모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수원시는 411억, 화성시는 456억, 성남시는 750억 이상의 와이페이 예산을 편성된 반면 용인시는 149억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용인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71억의 페널티 부담이 없었다면 교육행정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하여서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드 사태, 광우병 등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소비 판매가 위축되었으며 최악의 경제위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21년 만에 급격한 소비 위축은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고려할 때 시장님, 용인 와이페이가 명절, 설날, 추석 이외에는 월 1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좀 상반기 3, 4, 5월에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이거는 예산 전체를 좀 봐야 되고요. 네. 지금 민선 7기 때 많이 뽑아서 지금 페널티 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민선 7기 때 제가 취임했을 때 2022년에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였습니다. 용인이. 예. 제가 행안부에 매달려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만들어서 280억 첫 행가 받았고 네. 계속 260억 그리고 올해도 확보를 했어요. 250몇 억. 네. 예, 그렇게 확보한 겁니다. 페널티 71억 그냥 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교부세 확보한 거 평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뭐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한도 내에서 우리 시의 재정에 나름대로 맞게 옵티멀한 그런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자면 우리가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한 것도 많아요. 예, 그렇게 단순 비교만 하면은 저는 그게 우리 용인시 전반을 제대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시장님, 민선 7기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8기, 현재 시장님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서 페널티 매기게 된 거는 그런 플로우 개념으로 봐야지 지금 시점에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교부세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3년간 확보한 교부세가요 9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800 몇십억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근데 민선 7기에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민선 8기 시장님께 질문을.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핀포인트를 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동의를 못 하는 거죠. 그럼 71억 페널티 매겼는데 그걸 딴 데 썼으면 딴 데가 보탬이 될 거 아니냐 이 취지인데 그러면 제가 가져온 보통교부세 딴 데 다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네. 시장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기준 인건비 내에서 지출되는 인건비는 국장 한 자리가 7급 이하 8급 등의 2명의 인건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위 직급들 7, 8, 9급은 지금 박봉에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추후 조직 개편 시에 이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늘 제가 제 입버릇처럼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 박봉에 고생하신다고. 그런데 봉급 올리는 건 제가 제 마음대로 올리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불만 많아요. 저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데 시장 월급도 저보다 일 두라는 어디 월급보다 적어요. 네. 근데 제 마음대로 못 올리잖아요. 네. 다만 우리 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하기 위해서 시장에 이렇게 기준 인력, 기준 인건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제가 행안부 장차관 만나서 전화로 편지로 아마 전국에 저처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또 상위직에 해당된다고 하실지 몰라도 아니 인구 5만 미만의 부군수는 상급인데 우리 이영민 구청장, 오선희 구청장 저분들은 지금 44만, 38만인데 상급이잖아요. 아니 10분 더 받으세요. 네. 저도 충분히 답변 좀 하게. 의장이 허가를 안 해줄 수 있어. 그게 걱정이. 의장님 허락해 주시죠. 네. 제가 안 해주실까봐 그럽니다. 지금 5분 남았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분향소 관련 질문 드리겠는데요. 용인시에서 참사와 관련해서 시청사의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 용인시에서도 희생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조문도 했습니다. 네. 저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우리 용인 시민 한 명이 희생된 상황에서도 용인시는 공식 애도 기간에 1월 4일에 맞춰서 시청 내 분향소를 철수했습니다. 네. 4명이 숨진 오산시, 희생자가 없는 화성시, 일부 지자체, 그리고 서울시는 자율적으로 분향소를 연장 운영했는데요. 용인시는 희생자가 있었음에도 분향소를 연장하지 않고 운영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뭐 의원님 말이 옳다. 우리 시가 틀렸다. 난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 18개 도시가 분향소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는 분향소 하라고 했고 기초자치단체는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18개 시 가운데 13곳이 1월 4일까지 했습니다. 용인하고 똑같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산에 4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잘 몰랐지만 오산은 하루 더 연장했어요. 하루 더 연장. 제가 파악하기로 분향소 하루 더 설치를 했는데 10분이 조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조문이 10분. 그러니 하루 뭐 일찍 우리가 딱 제때 정부가 공고한 기간에 문을 닫았다고 해서 시가 뭐 잘못했다. 나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못하고, 물론 잘못했다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리고 연장을 1월 10일까지 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 경기도의 한 도시. 그러면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추가로 연장을 했는데요. 그 도시 추가 조문객은 2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3분 30초 남았습니다. 네. 청년 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청년 네트워크 연간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그걸 제 머릿속에 다 넣기는 어렵고 우리 설정성 과장이 열심히 해주시고 보고도 하고 언론 보도도 많이 났고 우리 이상우 의원님도 거기 멤버였던 걸로 제가 압니다. 네, 저도 2기 출신인데요. 시장님께서는 청년 네트워크에 이제 여러 행사를 직접 참여하셨잖아요. 네. 청년 네트워크.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 행사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시고 혹시 청년들의 의견을 실제로 경청도 하셨나요? 청년들의 제가 뭐 일정상 행사에서 인사하고 나온 경우도 있지만 휴양림에서 우리 워크숍 할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고요. 그와 별개로 우리 시청 앞에 카페에서 청년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1시간 한 4, 50분가량 대화한 적도 있고요. 자립준비 청년들, 그부 청년들과 2번 식사를 같이 했고요. 또 그 청년들 워크숍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디어로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거 청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려라. 그리고 청년들 아이디어를 채택을 하라. 해서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 받고 많은 아이디어를 낸 거로 알고 있고 청년들 제안으로 원래 도시재생 중앙시장 쪽에 청년들 공간이 지하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지상으로 올린 그런 제안 등이 채택이 됐죠. 네. 시장님, 제 다음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좀 획기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좀 소개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다 하셨어요. 네. 저보고 그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다른 답변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국가 산단도 있고 송탄 상수보호구역 해제도 청년 있고. 청년 정책.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소통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이 나라 미래를 짊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과 미팅도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 시나리오를 짜왔는데 아직 1분 남았습니다. 1분 있다 끝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난해 12월 14일 4기 청년 네트워크, 용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성과 공유에서 어느 청년이 질문을 했는데요. 시장님께. 민선 7기에는 시장과 소통이 활발했지만 민선 8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그 질문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네. 제게 그랬나요? 네, 질문을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위원님께서. 설 과장님 그랬습니까? 제가 그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민선 7기에는 들어가세요. 아직 이따 질문 따로 드리고 제가 질문자를 시장님으로 아니 제가 좀 단정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렇게 그래서- 질문한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있는 한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선 7기에는 뭐 청년 아메리카노 한잔 할까요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소통하고 또 지역별로 청년 분과 위원장을 임명해서 동장님들과 연결하는 등 적극적인 동청년 정책도 있었습니다. 이상우 의원, 시정 질문 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보충 질문 10분을 바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충 질문 10분을 허가합니다. 질문 계속하십시오. 네, 시장님 다행이네요. 10분을 더 받았습니다. 예. 네, 시장님 직접 이렇게 지역별 청년 분과위원장을 임명해서 동장님들을 연결하고 그 지역의 민원이나 뭐 적극적인 청년 정책을 발굴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네트워크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민선 7기 그래서 때 제가 답변 잠깐. 요- 민선 10분이니까 충분해요. 민선 7기 때 제가 시장님. 제가 여기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네네네. 필요하다면 우리 또 검토할 수 있는데 뭐 시가 지금 민선 7기하고 달리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아까 아메리카노 타임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점심 먹으면서 티타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어요. 네. 네. 네, 그 분과위원장님들과 이렇게 카페나 치킨집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격식 없는 청년들과의 소통으로 좀 이 정도 급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시장님? 저는 저대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 휴대폰에 그 청년 네트워크에 뭐 모든 분들이 문자 주는 건 아니지만 문자 주고 할 때 의견 주고 할 때 바로바로 토스하고 통화도 하고 그래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하는 거지. 예. 민선 7기 잘한 건 제가 민선 7기 거 뭐 잘한 거 안 할 이유도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렇게 내년에도 올해죠. 올해도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시면서 좀 적극적인 청년 정책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럴 생각이고 네.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네. 예, 우리 지난 2023년인가요? 청년 정책과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 드렸고, 근데 의회에서 뭐 그거는 부결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교육 여성 청년 정책과 이름은 제가 정확히 나중에 그거는 지금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청년 담당관 지금 네. 제도인데 1부시장 아래에 있는데 네, 별도 과로 좀 독립을 해서 만들 생각인데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조직 개편 때 이제 소통을 의회랑 하면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소통하기로 하고요. 네, 시장님 이제 좀 편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요즘 신조어 중에 럭키비키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럭키비키. 모르겠습니다. 네, 럭키비키가요. 예. 럭키비키는 이제 행운의 비키를 뜻하는 건데요. 행운의 행운의 비키. 비키? 비키가 그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네. 영어 이름이 이제 비키예요. 네. 네, 그래서 장원영 씨가 외국의 유명 빵집이 이제 유명한가 봐요. 줄을 많이 서서 빵을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본인 바로 앞에서 빵이 품절이 됐대요. 근데 바로 앞 사람이 양보를 해서 그 빵을 구입했대요. 그래갖고 이 장원영이 영어 이름이 비키를 따서 앞에 오늘 행운이다 해갖고 오늘 럭키 비키잖아 해갖고 이게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어처럼 신드롬이 일어났거든요. 네. 혹시 시장님 워싱턴 특파원 활동 하셨잖아요. 네. 네. 혹시 이 당시에 사용했던 뭐 영어 이름이나 영어 닉네임 같은 거 있으셨나요? 저는 제 이름 사용했습니다. 네. 그냥 네. 그냥 미국 사람들이 상일 하기가 어려우니까 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 네, 그랬는데 네. 제가 네. 저 환갑이 넘은 사람이잖아요. 제 네. 아들 딸하고도 세대 차이를 느껴요. 네. 그래서 뭐 대화도 하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나라 이끌어 가야 되니까 나름 뭐 의지를 가지고 대화도 하고 도우려고 하지만 그 세대의 그 감성이나 이런 거는 뭐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죠. 네. 뭐 아까
상일이 좀 어려서 상이라고 한다고 하셨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상 그렇게 네. 부르죠. 상. 그럼 앞으로 이렇게 좀 행운이 있을 때 뭐 럭키 상 이런 거 쓰시는 게 어떤가요? 이게 뭐 청년들 사이에서 희망의 메시지로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네. 저한테도 행운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의원님들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장님 이렇게 뭐 럭키 상일 같이 이렇게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소통하는데 좀 글쎄, 있다고 뭐 생각하는데. 검토를 하겠는데. 네. 아 그거는 적극 그냥- 검토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저는 네. 뭐 이제 상대는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네. 우리 공직자들하고도 뭐 저녁에 뭐 식사할 때나 이럴 때 좀 편안해 해주려고 나름 노력을 해요. 네, 네. 그러나 또 이제 상대는 또 다르니까 네. 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뭐 나를 럭키상으로 불러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뭐 네. 저만 럭키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네, 네, 네. 그냥 뭐 편안하게 생각하는 대로 하면 좋겠어요. 격식 없이 그냥 청년들과 아니 소통하는 격식은 꼭 자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 격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저의 이제 네. 주관에 해당되는 영역이니까 그건 그건 제게 시장님이 맡겨주시죠. 주관하시는 하여간 네. 좋은 의견 주신 거로 저는 네, 접수를 제가 그 의견을 하겠습니다. 그냥, 예, 시장님이 혹시나 이렇게 청년들과 소통할 때 한번 이런 게 어떠신가 한번 예, 네. 예. 청년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때 또 아이스 브레이킹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킹 노력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제일 근데 어렵더라고요. 힘들어요. 네, 그렇죠.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저 간부들 모시고 저기 할 때도 네. 어쩔 때는 아이스 브레이킹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네, 답변하시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예, 자리로 감사합니다. 네. 예. 도로 구조물이 네. 불법 점용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추후에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구조물 대해서 저희가 5차례에 걸쳐서 이행 촉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설은 한전에서 하는 건데 이미 한전에서 그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이제 그 협조를 하면서 그 조치를 했는데 현재 그게 통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행 강제금도 검토를 했고 그리고 변상금 조치도 이제 그 저희가 부과를 일부는 했는데 사실 그거는 조치가 되게 매미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하게 저희 행정 조치를 이제 의지를 담으려면은 뭐 고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는데요. 이 검토가 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좀 이 상현동, 성복동 쪽에 주민분들께서 인도를 이제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좀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시장님은 용인시장 후보 시절에 약속을 지키는 게 공약입니다. 일보다 행사에 치중하는 시장이 필요합니까? 용인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공보물에 적으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여러 현안에서 시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통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